2004년 4월 9일 켄터키주에 위치한 어느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 서머스는 물밀듯 몰려오는 손님들로 인해 여느 때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매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서머스는 이를 뒤로한 채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긴 켄터키주 경찰서이고 데이비드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금발의 백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의 돈을 훔쳤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알바생의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 놀란 서머스는 이렇게 묻죠. 혹시 베키 말인가요? 아,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베키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건, 켄터키주 패스트푸드점 전화 사건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베키를 범인으로 지목해 서머스는 경찰에게 베키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키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 보탬이 되고자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던 18세 소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질 테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말과 함께 우선 베키를 사무실에 가두라고 하는데요. 서머스는 할 수 없이 베키를 사무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베키에게 고객의 돈을 훔쳤냐고 물어보죠. 베키는 억울한 표정으로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서머스는 그대로 경찰에게 베키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 그녀의 주머니를 수색해 주세요. 그렇게 옷에 달린 주머니를 모두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이 또한 경찰에게 전달하자 옷 속에 숨기는 지능적인 범죄자도 있습니다. 전부 벗기고 수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은 베키는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서머스와 경찰의 설득과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수치심을 이겨내고 나체의 몸이 되고 말죠.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돈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했던 걸까요? 서머스는 직접 오지 않는 경찰을 의아해하며 언제 현장에 도착하는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른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 지원 인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서머스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매장은 여전히 바쁜 상태였기에 자신이 계속 베키를 감시할 수 없다고 하자 베키를 잘 알며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 합니다. 그렇게 서머스의 약혼자였던 닉스가 매장에 찾아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는 베키를 맡게 됩니다. 베키의 옷차림은 알몸 상태에 앞치마만 두른 채였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 상황은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그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명령은 더욱 심해졌죠. 수사라는 명분으로 닉스에게 베키의 앞치마를 벗기고 팔 벌려 뛰기를 시켜주세요. 엎드리라고 한 뒤 엉덩이를 때려주세요. 베키에게 를 받으세요. 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닉스는 모든 명령을 따랐는데요. 후에 닉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가 진짜 경찰인 줄 알았어요. 결국 이 악몽은 수시간이 지난 뒤 매장 내 다른 직원에 의해 장난 전화인 것을 알게 돼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범인의 이름과 얼굴입니다. 그는 사설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5명의 자식을 가진 가장이었는데요. 그의 집에서 경찰과 관련된 잡지, 서류, 유니폼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관을 꿈꿔왔던 것으로 밝혀졌죠. 또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같은 장난 전화를 걸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데이비드를 범인이라 가리키고 있었지만 목격자가 없고 전화 음성과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식별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무런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된 것이죠. 때문에 피해자인 베키는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장난 전화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고 재판 끝에 61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 9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서야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